나를 위해 이재명 경제 대통령, 국민 위해 민생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실력도 이재명, 추진력도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 일꾼 이재명. 그런 얘기인데 그때까지 이 얘기 안 했는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준택 후보가 한 말인데 정말로 가슴이 딱 와닿았어요. 우군들 많으면 좋지요? 네. 우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일당을 놓치고 그들이 일당이 되는 날,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망쳤는데 입법권까지 그들이 차지하거나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그들이 차지해서 의사봉을 장악을 하는 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민주당 아군들이 일당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151석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일이 생겨나면, 지금은 제도 자체는 뜯어고치지 못하는데, 법은 뜯어고치지 못하고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여당 비대위원장이 공언하는 것처럼 이 나라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다 뜯어고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오기 어려운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걸 허용할 겁니까? 아니요. 정말로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결코 그들에게 일당의 위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특히 그들이 과반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은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정말로 절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희망 있는 나라로 되돌아갈 것인지가 이번 4월 10일에 결정납니다. 우군보다 아군을, 반드시 민주당이 일당을, 그리고 가능하면 151석으로 과반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시겠지요?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오늘은 조국 신당의 돌풍으로 인해서 민주당에 위협이 되고 있는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민주당은 비례와 지역 모두 몰빵을 호소하고 있고, 조국당은 그래서 조국당의 돌풍을 견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제 비례 쪽이 지지율이 30%를 돌파를 해서 민주당의 비례 연합을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와 민주연합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박지원 후보도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이다, 이런 비판론에 사과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구 그다음에 비례대표 투표 모두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몰아줘야 된다는 이 몰빵론을 주장하며 내부 단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처음으로 30%를 넘긴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를 했는데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손잡고 하나가 될 때 집권당의 횡포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강원 유세 현장에서 요즘 우리가 잠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민주연합이다. 조국신당이 아니고 민주연합이라는 걸 먼저 민주당과 민주연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합의 백승하 공동대표도 민주연합은 민주당하고 쌍둥이입니다. 아군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친구라도 아군보다 못하다. 우군이 있지만 우군도 아군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조국신당과의 차별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내부 단속에도 들어갔는데요.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심야로 비공개 최고회의를 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덕담식으로 농담성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발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박성중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의 후보로서 또 조국혁신당을 이거 띄워주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해가 되는 그런 행위죠. 그럴 것 같으면은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되죠. 개인적인 이 덕담이기에는 좀 너무 지나친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박 전 원장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입니다. 하면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이 덕담 차원에서 했었지만은 부적절했다고 하니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자, 민주당의 경계심이 이처럼 커진 것은 조국혁신당의 고공행진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비례대표 정당 투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민주연합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떠돌며 범야권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30%를 넘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제 의뢰해가지고 투표를 해봤는데 국민의힘 비례로 나온 국민의 미래가 35%, 조국혁신당은 30%, 민주연합은 19%로 조사돼서 좀 민주연합을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중 46.4%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조국혁신당이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지민비조입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 주시되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 이런 구호가 먹혀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또 이렇게 뭔가 갈라치기로 조국혁신당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지역구의 민주당도 살리고 비례의 조국혁신당도 살리고 둘 다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거든요. 자, 이런 구호가 야권 지지층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 분석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저는 민주당 몰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도 민주당이고 비례도 민주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민 비민인 거죠. 지민 비민. 자, 조국혁신당은 큰 범위 내에서는 민주 진보 세력인 것은 맞습니다. 민주 진보 세력인 건 맞고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 입장은 똑같습니다. 뭐 소나무당이든 조국신당이든
뭐 어디든 민주당이든 다 그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민주당 이 조국 신당은 지금 새로운 당을 지금 신당을 창당을 했는데 이 조국 신당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세력들은 민주당을 싫어하는 민주당을 싫어하고 그렇다고 윤석열 당도 국힘을 싫어하는 뭐 전혀 민주당과 친화력이 없는 그런 분들의 대안 세력으로 한다면은 민주당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선호도가 없는 분들은 조국 혁신당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표자의 민주당 후보자의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중 46.4%가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답했다는 이런 스탠스에 있는 분들이 위험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민주당 쪽으로 몰빵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거 갈등할 상황이 아니고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하는 분들은 민주당을 원래 싫어하는 사람. 그렇다고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또 싫어하는 사람. 윤석열을 심판을 해야 되니까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하는 이 응답자 46.4%는 이런 분들은 민주당으로 몰빵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주비례연합, 민주연합에 몰아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왜 그러냐면은 자, 이번 선거에서 자, 4월 10일 이번 선거에서 22대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지역구가 254명, 비례대표 46명에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 중에서 과반수가 150명이에요. 예. 150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서 의회의 일당이 되고 법률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려면 영향력을 갖고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과반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반수는 300명에 150명이죠. 저는 뉴스와는 150명을 달성하면 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150명을 넘어서 151석을 바라보겠다. 하지만 뉴스와는 150석 플러스 3 해서 153석의 기적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자, 150석에다가 조금 세 명의 지역구를 좀 이번 민주당 쪽으로 몰아달라. 그런 의미로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53석을 차지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응원할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계속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53석입니다. 153석. 민주당 내에서는 151석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과반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역구에서 254명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해야 되고 또 비례대표에서 어느 정도 스탠스를 합친 다음에 153석을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주당이 제1당의 주도로 의견이 통일이 돼가지고 과반수를 확보를 해야 민주당 주도적으로 국힘의 그런 폭정을 막고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의 그런 폭정을 막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제1당으로서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국 혁신당으로 또 이런 비례가
비례가 몰려서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많은 표를 차지하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되면은 물론 이제 민주하고 진보연합이 같이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는데 같이 의견 통일이 되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은 153석, 150석 과반수가 되지 못하면은 그때마다 조국혁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고 민주당이 뭔가 당론으로 의견 통일이 되었어도 민주당 단독으로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또 조국혁신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결과를 매번마다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표가 나눠지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표가 나눠지고, 그럼 잘못하면 또 국민의 미래와 국민의 힘이 합친 이 표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은 이 골치 아픈 상황도 또 이게 전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은 지역은 민주당이고 또 자기들은 비례에만 집중하겠다 말은 하지만은 인원수가 국회의원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뉴스화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점차적으로 이 조국 신당이 왜 갑자기 갑툭튀로 튀어나오게 됐냐. 저는 이제 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런 그 내각제 세력의 어떤 그런 큰 그림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낙연으로 후보를 이재명 대표를 밀어내고 이낙연계로 하려고 했지만 이낙연계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이낙연계는 이제 힘을 다했다. 이낙연계는 버리고 차라리 새로운 그 후보로 조국을 후보로 뽑아서 조국을 미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국 신당이 갑자기 출연한 거는 조국 교수가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창당이 급물살을 타게 되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국혁신당이 조용한 모습을 취하면서 비례 쪽에 집중을 하다가 세력이 점점 커지면은 이제 조국혁신당이 원내에 들어서면서 그다음에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의 그 영향력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둘씩 가세를 해가지고 점점 민주당을 넘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또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수박파로 남아있고 또 여차하면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고 싫어하고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을 당선이 되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먼저 당선되고 나서 나중에 조국신당 쪽으로 대거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 된다면은 이거 그야말로 골치 아파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정치공학적인 이 스탠스가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고 조국 대표의 그 뒤에서 움직이는 이 세력들, 조국을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을 몰아내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국을 앞세워서 이 사람들이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지역구에 투표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비례도 확실하게까지 비례도 민주연합적으로 확실하게 몰빵을 해서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150석을 넘어서 153석까지 과반수를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무슨 정치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입안을 할 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에게 힘을 확실하게 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와 조국 신당도 뭐 넓은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좀 더 뭔가 불쌍하고 또 도와주고 싶고 뭐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형님 아우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개인사가 아니고 정당사입니다. 정당 대 정당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국 대표가 몸을 낮추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워낙 거대한 세력이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떻게 넘겨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비례에 집중하다가 점점 새를 불려서 하나 둘씩 민주당 쪽에서 넘어오고 또 탈당파에서 넘어오고 점점 그런 세력을 몰아가면은 나중에 민주당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이게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민주당을 삼키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여차하면 몰아내고 다시 민주당을 또 합당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합당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을 다시 장악하는 수박 세력들이 다시 장악하고 이런 음모가 또 있지도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우리가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지역도 민주, 비례도 민주연합 쪽으로 민주당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에 정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지민 비민이다. 그냥 민주당은 몰빵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쪽으로 그냥 확실하게 굳혀야 된다. 그리고 조국신당은 내가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조국신당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국민의힘 쪽에 있다가 민주당을 싫어하고 오고 갈 데도 없는 이준석 당도 실망하고 그리고 어디도 실망했는데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 뽑을 때 비례를 조국신당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지역 기반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하지 말고 지민 비민이 돼야 된다. 몰빵으로 지역도 민주, 비례도 민주연합 쪽으로 강력하게 힘을 실어줘서 어떤 정책을 윤석열 정권을 폭주를 막는 그런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때 먼저 민주당이 밀고 갈 수 있는 과반수를 확보를 해서 민주당 주도로 모든 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해결해 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몰아줬어야 된다. 몰아주기를 바랍니다. 민주화 뉴스화는 민주당의 몰빵론이 이게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투표를 하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확실하게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될 때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는 그게 공동소유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는 1대1로. 그러나 그거 혹시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의견이 충돌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야 돼. 매번. 그러나 상대방이 기분 나빠가지고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처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매번.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피해는 피해대로 당하고 좋은 기회 날리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들 수 있으면 공동 소유를 하지 않고 세금 문제 때문에 공동 소유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뭐 대출도 받고 매각도 하고 빨리 이 금전의 회수를 빨리 처리를 하려면은 확보하려면은 개인 소유로 1인 소유로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원내 제1당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입안했을 때 강력하게 먼저 추진하고 누구의 동의를 구할 것도 없이 대세가 되어서 빨리 신속하게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나로 할 수 있는 길은 지민 비민이다. 몰빵이다. 몰빵이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
지역은 민주도 좋고 비례는 뭐 조국 혁신당도 하면 형님 좋고 아우 좋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단순하게 순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에 정말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다가 또 나중에 다른 당으로 이렇게 당적을 옮기면서 캐스팅 보트를 주고 민주당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자 민주당을 지역 기반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갈등하지 말고 비례도 민주에 몰빵하시라. 몰빵 썸네일에도 올렸지만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확실하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두 가지 다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찬물 더운 물 다 같이 마시려고 하면은 미지근한 물밖에 안 됩니다. 뜨거우면 뜨거운 물, 차가우면 차가운 물 하나로 선택을 해서 확실하게 민주당을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좋아요와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확행 명확해 확실히